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구글의 I/O 2026 행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년 한 번 정도씩은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인들이 보는 수준에서 이거는 꼭 챙겨 보셔야 된다. 이거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핵심만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글 I/O 행사라고 하는 거 매년 있는 개발자 대회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에서도 이제 6월 달에 WWDC라고 하는 행사가 있죠. 이런 회사들처럼 구글에서 나와서 우리가 올해 가는 방향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은 아, 이런 게 생활 속으로 들어오겠구나 라는 건데, 이게 몇 년 전부터 AI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이번 행사에서도 제미나이에 대한 언급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죠. 구글은 아예 대놓고서 올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 I/O 2026 에이전틱 제미나이 시대의 시작. 에이전틱 시대가 됐다. 저는 요거에 좀 포커스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강의하는 동안에 강조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이제 에이전틱의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AI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시키는지 간에 더 부드럽고 더 정확하게 맞추며 퍼스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의 비서가 될 거다. 요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었죠.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작점에서는 이거부터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구글에서 선보인 제미나이 옴니예요. 이제 옴니라고 하는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우리 메타버스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이 옴니라는 말이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도 제미나이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생성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동영상 생성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게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입력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만들어 드려 내립니다. 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모든 걸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 바나나가 영상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 만드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프롬프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줄 프롬프트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영상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주는데 비눗방울 터지는 거 봐보세요. 여기는요. 저는 이제 매트릭스 한 장면 같습니다. 자기 손가락 갖다가 거울에 대게 되면은요. 이 투명하게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거울처럼.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줘? 자, 중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실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다 적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놀랍죠? 지난주에 놀라웠었는데 올해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영상값을 이제 누구든지 상상만 하게 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이런 영상들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유료 가입을 해서 쓰시기는 해야 됩니다. 무료 버전은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아바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디지털 아바타라는 내용은 저도 좀 무섭다 보니까 아직은 활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바타로 만들게 되면은 제가 아니라도 제 목소리 대본을 넣었을 때 저를 닮은 아바타가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 프로하고 울트라 이상의 요금 사용자분들은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사용 가능하세요.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무서운 건 이거 AI가 만든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요겁니다. 디지털 워터마크인 신스 아이디라는 게 있죠. 이 신스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을 구글에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이게 2023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점점 더 정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그 워터마크가 부여된 거랑 부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간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AI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미세하게 픽셀 단위로다가 조정을 해 놓는다 그러죠. 그럼 요 사진 같은 것들 딱 다운받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구글 이미지 검색창이나 이런 데다가 넣으면서 이거 AI가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캡처를 잘라내거나 다시 한번 요만큼만 캡처하게 되면은 속일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해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제는 인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런 AI가 만든 거 아닌 거 도를 넘을 정도로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곳들이 생긴 게 이런 곳들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엔비디아도 지금 동참을 했고요. 오픈 AI도 동참을 했고, 그리고 11랩스라 그래갖고 음성 파일 정말 잘 만들어주는 곳이 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다 동참을 해서 이거 AI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낙인을 찍어야 된다.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자, 요 방식으로다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AI가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들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가보죠. 개인 하단 서비스가 강조가 됐습니다. 데일리 브리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구글이
자꾸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구글 I/O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미나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뭔가 기능 더 쓰려면은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식별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이런 약간 기분 나쁜 우리 정보를 가져가겠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다 허용을 해야지만 얘네가 주는 생태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뜻을 하는 거죠. 이 제미나이 이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중에서 우리 옴니를 봤으니까 이거 데일리 브리프 나만의 요약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해갖고 내가 딱 컴퓨터를 켜게 되면 누가 나한테 보고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얘기해놓습니다. 그럼 지메일, 받은 편지함, 긴급한 메일 한꺼번에 보여주고 이거 답하셔야 됩니다. 구글 캘린더 여러분들 일정 등록하신 게 있으면은요 이것도 하셔야 돼요. 태스크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게 되는 것들이라서 이건 나 더 이상 안 볼 거야. 그럼 싫어요? 좋아요. 남겼었을 때 더 상위권에 표시를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해 주겠다. 이게 데일리 브리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용할 수 없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구글 AI 구독자에게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서비스인데 제미나이 스파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스파크가 제미나이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냐? 저도 궁금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디지털 일상을 든든하게 지원해줄 24시간 개인 AI 비서다, 에이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쓸 경우에는 컴퓨터를 켜고서 아니면 스마트폰 내에서 질문을 던지고서 걔가 답변이 오는 걸 우린 기다리잖아요. 물론 기다리지 않고 딴 거 일을 해도 일이 끝나서 답변했습니다 라고 보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클라우드상에서 24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의 AI 에이전트로다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여기 써있죠. 새로운 기술 학습에 대한 것들 공지사항이 온 메일이 있는데 이거 확인하고 나서 메일 요약본 내일 모레까지 아니 내일까지 나한테 보내와 라는 것도 가능한 것들이고요. 24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거니까. 여기 써있죠. 반복 작업 및 트리거 자동화라는 것들. 신용카드 명세서를 매달 자동으로 분석해주거나 새롭게 추가하거나 숨겨진 구독 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하게 되면은 이 캔바하고도 힘을 맺었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매달 제가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고객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걸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게 되면은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이걸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회사들하고 우리가 지위를 맺어놨습니다 라고 보여주게 되는 것들인데 이 스파크는 국내에서는 사용하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문제는 이거죠. 미국의 구글 AI 울트라 구독자를 위한 베타 버전이 제공이 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더 비싼 요금제를 내셔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야죠. 더 돈을 내야 되는 시대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자, 여기 스파크에 대한 거였었고요. 스파크에 대한 것들. 참. 이 스파크가 그것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라이브 데모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파티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파티 초대하는 문은 없지만 그럼 이제 파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잖아요. 스프레드시트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리스트상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답장이 안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답장이 왔었으면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스파크가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읽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다가 답장이 온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들이고 만약에 답장이 안 왔으면은요. 그럼 다시 한번 푸시해 가지고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는 것들 다 끝나게 되면은요. 초대장을 배포해야 되다 보니까 이 초대장은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구글 슬라이드에다가 자동으로 초대장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 거죠. AI 검색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구글의 AI라고 한다라면 그 모든 시작점은 결국 구글 검색창이었었죠. 구글이 검색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었는데 구글 검색의 새로운 시대를 밝히면서 25년 만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에스크 구글 쭉 쓰게 되면 이 대화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검색의 시대에서 질문의 시대로 가게 됐고 이 질문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검색 에이전트라는 말이 들어갔죠. 백그라운드 24시간 365일 동안에 여러분께서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쭉 입력해 놓게 되면은 계속 이 에이전트가 웹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찾은 매물이 지금 등록이 됐어 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샘플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 선수의 한정판 스니커즈 출시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이거 되면 나한테 알려줘 툭 던지게 되면은요 24시간 동안 얘가 혼자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준다는 내용이죠. 무섭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이거예요.
에이전트 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구글 안티그래비티의 강력한 성능과 에이전트 코딩 기능이 그냥 각설하고 요약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검색창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천체 물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줘. 시계 내부는 어떻게 작동해? 던지게 되면은 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들었었지만 여기 안에서 AI가 드래그 바를 주면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각화 작업을 보여주게 되는 것들 제가 지난번 클로드에서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검색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놀라운 거고 여기까지는 무료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예를 만들어줘요. 결혼식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라든지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식단 관리하는 것들 이런 분들이 지금도 구글에서 캔버스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트래커와 같은 것들을 나만을 위한 앱을 만들 수 있잖아요. 웹 앱을. 근데 그 웹 앱이 실행되는 공간은 내 PC 로컬에 저장해서 실행을 하든지 항상 제미나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써야 됩니다.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써 있죠. 결혼 준비하는 것들을 그냥 웹상에서 구글 검색창에다 쭉 입력하게 되면은요, 이 내용을 갖다가 AI 모드를 눌러섰을 때 오른쪽이 캔버스죠. 캔버스가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이 앱을 쓸 수 있고 미니 앱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습관 관리 앱이나 루틴 관리 앱 같은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로 가게 돼요. 저도 그냥 얘를 쓸 것 같아요. 어차피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 무서운 서비스를 구글이 터트렸다.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버셜 카트 이야기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니버셜 카트 얘기는 더 놀랍고 더 걱정이 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번역키 누르면서 보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건 같은 거 구매하실 때요. 요즘 구글에서 사고 싶은 물건 검색하시더라도 쇼핑에 잘 나와 있죠. 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미나이한테 야 이거 지금 얼마 정도에 보여줘. 저도 요금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쇼핑 카트 담기 버튼이 나온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다 연결된 거대한 장바구니가 유니버셜 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유니버셜 카트 다 담아주는 거 좋은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써 있는 것들처럼 구글 검색을 하거나 제미나이와 채팅을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지메일을 읽는 동안에도 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담아놓게 되면은요, 그걸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쇼핑 비서가 관리를 하면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이거 할인하고 있는데 혹은 재고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 물건 사셔야 됩니다. 지금 할인 쿠폰 떴습니다. 적용할까요? 요거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고 심지어는 여기서 사례는 맞춤형 PC 조립이 나왔는데 아마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물건을 샀을 때 지난번에 샀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랑 매칭해보면 별로일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든지 그거 좀 사이즈 안 맞는 거 잘못 주문하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옆에서 도우미 정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도움을 넘어서는 건 뭐냐면은 간편하게 결제입니다. 말 한마디로 다 그냥 결제까지 해드릴까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은 구글 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내에서는 뭐 나중에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또 범용상거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은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이 나와 있었죠. AP2. 한마디로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가지고 딱 그 할당된 데에서만 돈을 써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의 결제 기반 공동망을 이미 만들었다. 요거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국내 NHN 같은 경우에도 여기 뛰어들어서 협업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기능에서 에이전트 쇼핑의 시대까지 지금 구글이 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마지막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드디어 안경이 공개가 됐어요. AI 글래스 저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많이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와비파커하고 젠틀몬스터 이 두 군데하고 협업을 발표를 했고 일단 디바이스 형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젠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젠틀몬스터구나. 어울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와비파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봤었었던 요즘에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죠. 뿔대 형태의 디자인, 어색하지 않는 것들,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들. 이제 경량화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 형태를 차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둘 다 알 수 있는 건 요거는 지금 둘 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디오 글래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디오 글래스면은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중국산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제미나이가 다르겠죠. 제미나이가 여기에 탑재가 되어져 있고 실시간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의 비서 역할을 이미 앞에서 본 제미나이 스파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이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통역 번역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쇼핑카트에서 산 물건 지금 결제해줘 이런 것들도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비서 역할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직 금액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출시 시기는 올해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을에 얘가 나오게 되면 대략적인 가격을 예상해 보게 되면 100만 원 언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메타 AI 글래스도 60만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더 싸게 만들고 있고요. 함께 기대해 보시고요. 비용이 올랐습니다. 비용 올라간 거 얘기 안 할 수 없죠?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금액이 쫙 올랐어요. AI 구도. 이 AI 여러분들 쓰시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 쓰려면은요 더 비싼 걸 써야 됩니다. 이게 울트라 플랜 요금제예요. 이 제일 비싼 게 250달러였었는데 이건 200달러로 인하가 됐지만 100달러짜리 요금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스파크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 프로젝트 진이라든지 제미나이 옴니라든지 이 수많은 더 좋은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서 제미나이 프로 요금제죠. 살짝 돈 올려서 저처럼 프로 요금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할당량이라고 하는 사용량 한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은 많이 안 써갖고 지금 0%로 나오긴 하는데 요금제 한도에 따라서 제미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됩니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무비 만드실 때 영상 만들 때 하루에 3개 정도가 할당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걸 시키게 되면 우리 사용량은 금방 끝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좀 답답해질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 싫으면 많은 돈을 지불해라.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구글 I/O 행사에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 최대한 좀 간결하고 짧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1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관련된 내용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서비스 나올 때마다 매력적인 것들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